자, 이제 저번 시간 때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문법 요소를 할 건데, 그러니까 문법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언어의 규칙이고, 언어의 규칙. 그걸 이제 문법이라고 하고요. 이 언어의 규칙 속에 있는 이 문법, 그래서 문법적인 의미를 이제 잘 살려주기 위해서, 잘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제 문법 단위가 바로 문법 요소가 되는 거다. 문법 요소. 여러분 교과서 첫 번째 부분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문법은 언어의 규칙이고, 이제 이런 문법적 의미를 잘 살리려면 이제 문법 요소를 잘 써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는 크게 이제 네 가지의 이제 문법 요소가 있단 말이야. 저번 시간 때 이제 이야기했던 게 우리가 높임 표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거죠. 높임 표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동 표현. 그 다음에 이제 인용 표현이 있겠습니다. 인용 표현. 이 네 가지가 이제 천재 박 교과서에 나와져 있는 이제 문법 요소야. 여러분 이제 3학년 가면 이제 언매를 하게 된다면, 언매. 언매할 때는 이제 여기에 부정 표현과 사동 표현을 더 추가를 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학습지 상에서 보면 피동 표현만 한 건 아니죠. 사동 표현도 같이 했잖아요. 같이 하지 않았나요? 했죠? 네. 했다던데? 네, 일단은 예, 같이 좀 곁들여가지고, 왜냐면 어차피 문제는 피동과 사동을 구분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동을 본격적으로 하냐, 그건 아니지만 구분할 수는 있어야 되니까 그 정도는 하겠다. 자, 높임 표현. 자, 높임 표현부터 저번에 이제 이야기했듯이 높임 표현을 나눠주는, 높임 표현 세 가지잖아요. 이 세 가지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 나눠주는 기준이 뭐예요? 높임 표현 세 가지 나눠주는 기준이 뭐야? 별아. 나눠주는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뭘 높일 거냐? 이 높임의 대상에 따라서 이제 나눠주는 거죠. 앞에 있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이걸 높여주면, 청자가 그 대상이다. 그러면 그럼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 높임법이라고 하겠다는 거죠. 상대 높임법. 지빈이 문 닫아. 이거 높임법이 아니야. 높임법이죠. 무슨 높임법이죠? 현수? 무슨 높임법이야? 내가 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넘어갔지? 네, 상대 높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높임법은 뭐랑 뭐가 있다는 거예요. 높임도 되고, 낮춤도 된다는 거죠. 높임도 되고 낮춤도 되더라. 이걸 다 포함하는 게 이제 상대 높임법이야. 이게 중요하다. 응?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럼 상대 높임법은 어떻게 실현해줘? 뭘로 나타내죠? 상대 높임법은 어떻게 실현되죠? 어떻게 실현되죠? 상대 높임법은 종결 표현으로 나타내지는 거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 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 끝에서 도대체 어떻게 말을 끝맺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높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낮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끝에 있는 종결 표현 또는 이제 종결 어미를 이제 확인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게 종결 표현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 상대 높임법이 이제 높임인지 낮춤인지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뭐랑 뭐로 나뉜다?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격식체가 되는 거고, 비공식적이면 비격식체가 되겠죠. 그래서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 해체, 해요체, 뭐 이렇게 이제 구분된다를 이제 이야기했었고, 자, 그 다음에 높임의 대상이 이제 문장 안이야. 이제 문장 안에서 이제 주어를 높여준다. 문장 안에 주어를 높여주면 무슨 높임법이 되는 거예요? 시원이 무슨 높임법이 돼요? 주체 높임법. 방법은 세 가지죠? 얘기해봐, 시원이.
어떻게 하면 되죠? 선어말어미 선어말어미 시를 통해 가지고 그래요. 의시를 통해 가지고 또 예, 주격조사 깨서 또 특수어휘. 교과서에 있는 특수어휘들 종류는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계시다, 주무시다, 잡수시다. 그러니까 계시다 같은 경우에 보면 계다라는 기본형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이 시가 선어말 어미가 아닙니다. 헷갈리면 안 돼. 여기는 시가 선어말 어미가 아니야. 그냥 이 자체가 그냥 하나의 말이지, 어휘지. 예, 특수 어휘를 통해서. 문장 안에서 예, 목적어나 이제 부사어를 높여줄 때. 그럼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여준다고 하니까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문장 성분 구분 못하면 틀린다. 예,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여주면 무슨 높임법? 예, 객체 높임법이 되는 거고. 민서 어떻게 해야 돼? 객체 높임법은? 예, 특수어휘랑 예,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알고 있어야 되죠. 부사격 조사 깨를 통해 가지고 부사격 조사입니다. 부사어를 만들어 주는 거야. 주격 조사 주어를 만들어 주는 거고. 특수어휘 예, 뭐 모시다, 드리다, 여쭈다. 이거 다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높여주면 목적어나 부사를 높여주면 이제 객체 높임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분을 이제 잘 해두시고 교과서나 이제 여러분 이제 학습지나 그런 데 나와져 있는 예시는 이제 외우셔야 되는 거야. 자, 그다음 예, 특수어휘 쪽으로 그 시간 표현 넘어가서 여러분 이제 교과서에서 시간 표현을 이제 다루는데 시간 표현 중에서 이제 시제를 다루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과서 표현이 그렇습니다. 시간 표현 중에서 시제를 다루겠다. 그러면 시간 표현이 시제가 다예요? 시제만 시간 표현이야? 아니죠. 더 있는 거죠. 다른 교과서는 더 있단 말이야. 더 다룬다고. 더 분량이 많아. 근데 여러분 교과서는 시제만 다뤄주겠다는 거죠. 동작상을 다룬다면 동작상, 진행상, 완료상을 다뤄요. 다른 교과서들에서는. 여러분 교과서는 시제만 다루고 학습지도 시제만 다루고 있으니까 시제만 하겠습니다. 시제만. 그러니까 시제라는 건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주용이.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그렇죠. 사건시와 발화시의 관계인 거죠. 발화시보다 먼저 있으면 사건시가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과거가 되는 거죠. 사건시랑 발화시랑 이제 동시에 진행되면 이러면 이제 현재가 되는 겁니다. 사건시가 발화시 이후에 이제 나오면 이러면 이제 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건시와 발화시의 관계로 이제 시제는 결정되는 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과거, 현재, 미래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에 있다. 이런 뭐죠?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에 있다. 이게 예전에 내신 문제에 이런 식으로 많이 냈어. 최근에도 계속 기출문제를 훑어보다 보면 이 말을 쓰는 학교들이 종종 있다니까? 이런 뭐예요? 지빈이? 지웅이. 과거? 지빈.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에 있어. 이러면. 이 앞이 어디야? 앞이 과거를 향하고 있는 거야? 미래를 향하고 있는 거야? 과거죠, 과거. 이건 이제 관용적으로 과거입니다. 앞에 있다고 하면. 사실 이런 문제는 수능이나 모의고사 안 나와요. 헷갈리잖아.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헷갈리게 해서. 근데 어쨌든 앞이다라고 하면 먼저라고 생각해야 돼, 먼저. 앞이라고 하면 먼저예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에 있다 이러면 과거입니다, 과거. 자, 그래서 이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방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하나는 이제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또 하나는 관형사형 어미를 통해서, 또 하나는 이제 시간 부사어를 통해서. 천재 박 여러분 교과서는 요겁니다. 요거 선어말 어미 요거예요. 요거에 포인트가 도져 있지, 교과서 상에서는. 근데 옆에 이제 날개 부분에 보면 요거를 이제 또 다루거든요. 여러분 학습지는 이거 다뤄 안 다뤄? 다뤄요 안 다뤄요? 관형사형 어미 시간 부사어. 네, 다루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선어말 어미, 네, 저번에 설명했는데, 현수, 선어말 어미가 뭐지? 혹시, 선어말 어미? 저번에 설명했죠? 어간과 어말 어미 사이에 있는 건 다 선어말 어미다.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건 다. 네. 시원이? 관형사형 어미는 뭐죠? 관형사형 어미? 지빈이? 관형사형 어미? 지웅이? 관형사 역할을 할수 있게 만들어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미라는 말이 쓰이고 어간이란 말이 쓰이고 이러면 일단 예품사는 뭐예요? 예품사는 뭐예요? 어간과 어미라는 말로 구성될 수 있는 품사가 뭐야? 단어의 품사가 용언이잖아요? 형용사 아니면 동사 아니야? 응? 그러니까 얘네들이 관형사는 아니란 말이야. 근데 관형사처럼 체언을 수식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관형사형 어미인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문장 성분이 관형어가 되겠죠. 응? 관형어 형태로 만들어주는 어미를 이제 관형사형 어미라고 하는 거야. 관형사형 어미. 예, 시간 부사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시간 나타내는 부사하고. 자, 선어말 어미, 과거를 나타내준다. 응?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는 뭐가 있냐? 응? 앗, 예, 또는 엇, 아덧, 어덧. 얘랑 차이가 뭐죠? 민서? 얘랑 차이가 뭐예요? 얘랑. 얘는 단절의 의미가 있는 거죠. 과거에 끝난 거잖아. 끝났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더가 있습니다. 했더라. 이거는 회상. 과거 회상의 의미로.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면 이제 과거가 나타내지는 거죠. 과거.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조금 문제야.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여기가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과거를 나타낼 때. 뭐랑 뭐로 나뉘냐? 동사와 형용사 또는 서술격 조사 이다는 같이 갑니다. 여기서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 이다는 같이 가요. 그래서 동사에 붙을 수 있는 이제 관형사형 어미랑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이다에 붙는 관형사형 어미가 달라요. 이건 이제 구분해 줘야 되는 거야. 동사에 붙을 수 있는 거. 기본적으로 둘 다 공통적으로 붙을 수 있는 건 던이죠, 던. 내가 옛날에 했던, 과거에는 예뻤던, 예쁘다를 활용하면 돼, 여기서. 그러면 거의 다 맞아요. 쉽게 돼. 근데 동사는 하나를 더 쓸 수 있는 거죠. 뭘 쓸 수 있죠? 동사에? 관형사형 어미를 쓸 수 있는 거? 동사에? 뭘 쓸 수 있나요? 선생님이 자주 예를 드는 게 이제 아주 옛날 영화, 90년대 후반에 유행했던 영화. 너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얘네 이제 이 남녀 주인공들이 지난 여름에 살인을 저질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다음부터 갑자기 협박이 들어와. 그러면서 이제 편지에 이제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럼 여기서 뭘 썼어요? 관형사형 어미로. 지빈이. 니은을 쓴 거죠. 예, 니은을 썼네요. 예, 니은. 니은을 썼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니은을 써주면 이제 동사에서
과거를 나타내주는 관형사형 어미가 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하셔야 돼. 구분. 근데 시간 무사어는 예, 이건 쉽습니다. 뭐 옛날에, 어제,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현재로 넘어와서 현재로. 현재를 나타내준 선어말 어미. 지금 이제 구분이 두 가지가 지금 됐잖아요. 동사랑 지금 형용사 서술어가 됐는데, 일단 형용사랑 서술어는요, 현재를 나타내주는 이제 선어말 어미, 예쁘다. 뭘 써주죠? 현재를 나타내주기 선어말을 뭐 써야 돼? 예쁘다를 생각해보면. 예쁜다? 예쁘는다?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없어요. 형용사는 그 자체가 현재예요. 그러니까 예쁘다는 순간이란 말이야. 좀 시간이 지나갔으니 늙어가는 거잖아요. 젊다. 이것도 순간이야. 예. 그러니까 형용사랑 서술어는 기본형이 그냥 현재형이야. 그래 굳이 선어말음을 써서 현재를 나타내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 동사는 필요하죠. 동사는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도서관에 간다. 이러면 니은도 필요하고요. 나는 지금 음악을 듣는다. 이러면 니은도 되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랑 서술어는 없고 동사는 지금 이제 니은 아니면 는을 쓴다는 거야. 선어말 어미로. 그럼 이제 현재형이 되는 거예요. 관형사형 어미. 이것도 이제 구분해 줘야 됩니다. 동사랑 형용사를. 형용사 또는 이제 서술어. 서술격 조사이다. 동사에는 뭐가 붙어야 되죠? 관형격 조사로? 관형격 어미로? 관형사형 어미로 뭐가 붙어야 현재를 나타내 주죠? 릴? 내가 지금 할 일이다? 앞으로잖아, 앞으로. 그럼 미래. 미래. 예. 동사에는 니은이 붙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과거랑 헷갈리잖아. 니은 안 쓰겠죠? 그럼 뭘 쓰겠어? 예. 는을 쓰겠죠, 는을. 형용사 서술어에는 예쁘다를 떠올려봐. 예쁘는 안 되잖아요. 예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은이 되겠죠. 니은이. 선생님 이제 많이 듣는 이제 사례가 예전에 수능에 나왔던 사례 많이 들었잖아. 그 전에 알맞다. 도대체 얘는 관형사형 어미를 붙여줄 때 알맞으니냐 알맞느니냐 뭐다? 뭐다? 몇 번이다? 몇 번? 1번? 이거 뭐 했던 거 기억나 안 나? 근데 지금 또 망설이고 있어? 몇 번? 2번? 1번? 2번? 팽팽한데? 2번? 2번? 자, 보세요. 알맞다 품사가 뭐죠? 알맞다 품사가 뭐예요? 동사야, 형용사야? 이거 몰라, 이거를? 알맞게 움직여봐. 움직여져요? 안 움직이잖아요. 얘 형용사죠? 형용사하면 뭐 되는다는 거예요? 이게 와야 돼요. 뭐예요? 얘죠, 얘. 얘입니다, 얘. 이게 수능에 나와서 이게 엄청나게 애들이 많이 틀린 거야. 근데 원칙은 간단해요. 관형사형 어미는 동사는 는이고 형용사 서술어는 은입니다. 니은입니다, 니은. 이 원칙에 준해서 그냥 된 거야. 된 거야. 예. 그래서 천재 이제 교과서 이제 하는 학교마다 이제 다른데 이거를 굳이 그냥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학교도 있어요. 많아. 근데 여러분 일단 지금 이제 학습지 상에서도 지금 이제 다루고 있으니까 이 세 가지 부분 있잖아요. 이 세 부분. 동사랑 형용사를 구분한 이 세 부분을 좀 구분해서 이제 외우셔라. 외워두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부사어는 쉽습니다. 시간 부사어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그 다음에 미래는 이제 구분 안 해요. 미래는 구분 안 합니다. 미래의 선어말 어미는, 예,
앞으로 하겠다 이러면 되겠죠? get. 예. 그 다음에 관형사의 어미는 앞으로 할 예, 이런 식으로 리을 하면 되겠고요. 시간 부사어는 예, 미래, 앞으로, 뭐 내일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이 과거랑 현재에서 이거 동사랑 형용사 구분하시는 걸 좀 잘해라. 그래서 문제를 좀 먼저 풀어볼게요. 일단 29페이지 피동 표현 쪽으로 좀 넘어가서 피동 표현으로 넘어가서 피동이 뭐죠? 피동? 피동 뜻이 뭐예요? 시온이 피동 그렇죠. 예. 당하다죠. 당하다. 행동을 이제 당하는 거죠. 반대말은 피동의 반대말은 스스로가 하는 거잖아요. 뭐야? 능동이죠. 능동. 피동의 반대말은 이제 능동입니다. 피동 표현을 왜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가끔씩 이제 딸내미 수행평가 첨삭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글 쓰는 거 자꾸만 자주 첨삭을 하게 되는데 제일 좋은 글은 능동입니다. 능동이고 주동으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 읽는 사람이 편하다니까. 주어가 뭐지 정확하게 이제 인지할 수 있고 주어가 직접 뭔가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편한데 이거를 피동이고 뭐고 이렇게 바꿔놓으면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불편해. 물론 필요할 때가 있지. 근데 계속 쓰면 불편해요. 제일 좋은 문장은 이제 능동이야 일단.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동을 써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피동 왜 써요? 근데 그러면 피동 왜 써? 지민이. 예.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지금 의미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의미의 초점을 대상한테 이제 옮기기 위해서 그 대상이 당하고 있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의미 초점을 바꾸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왜 쓰죠? 피동? 내가 집에서 뭐 하다가 실수로 뭐 컵을 깨트렸어. 그럼 혼날 거 아니야? 안 혼나나요? 네. 그럼 이제 컵을 엄마 내가 컵 깼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컵이 깨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하기가 덜 이제 부담스럽다는 거지. 책임을 회피해요. 책임을 회피할 때 피동 형태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너무 그냥 주어가 일반적인 사람이야. 그러면 굳이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자연은 훼손됐잖아요. 누가 훼손시켰어요? 사람들이 훼손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어거나 또는 누군지 모를 때 또는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전달하고 싶을 때 이러면 이제 피동 씁니다. 이럴 때 이제 피동 써요. 그럼 피동을 이제 만드는 방법은 뭐냐? 피동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파생적 피동. 파생적 피동.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파생이라고 하면 파생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파생어. 파생어는 어떻게 만들죠? 시온이? 선생님 지금 각도가 이러니까 먼저 보여. 예. 파생어는 어떻게 만들죠? 어근 플러스 접사잖아요. 그러니까 접사를 써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파생적 피동도 마찬가지야. 능동사의 어간에 얘가 이제 어근이죠. 어근. 예. 어간에다 이제 피동 전미사를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피동 전미사는 뭐가 있죠? 민서? 예, 이힐이기가 있는 거죠. 이힐이기. 이렇게 붙여주면 이제 파생적 피동이 되는 거죠. 파생적 피동.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사자가 교과서에 이 사례가 나와져 있죠. 토끼를 잡다. 라고 하면 이때 이제 사자가 초점이잖아요. 토끼를 초점을 맞춰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주면 돼? 피동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그 능동문에 목적어를 뭘로 만들어줘야 돼? 주어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토끼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능동문에 주어를 이제 뭘로 만들어줘야 돼요? 능동문에 주어를 뭘 만들어줘야 돼? 뭘 만들어줘야 돼요? 사자에게 벼라. 이런 뭐야? 주어가 뭐 됐어요? 주어가 뭐 됐어? 부사어가 됐죠. 이거 못해가지고 틀린 사람도 분명히 있다. 응? 목적어가 주어 되고 주어가 부사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토끼가 사자에게 어떻게 돼요? 피다 하면 되겠죠? 잡히다? 예를 써서 이제, 파생어를 만들어준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제 파생적 피동.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이 더 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이, 체언. 얘가 이제 어근이 되는 거고, 체언 뒤에 전미사 되다를 붙여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생각하다. 이건 뭐예요? 능동사죠? 그럼 얘를 피동 형태로 바꿔주고 싶으면 생각되다 하면 되는 거죠. 생각되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때 이 되다가, 그럼 얘 품사가 뭐다? 지빈. 얘 품사가 뭐다? 지금 내가 어떻게 표시했어? 얘네들은 지금 파생적 피동이에요. 얘가 어근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얘가 뭐 해야 돼? 접사해야 되는 거죠. 전미사입니다. 전미사. 접사. 전미사만 이제 그 품사를 바꿔줘요. 그 생각이라고 하면 생각되다 하면 동사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전미사 때문에 품사가 바뀐다. 근데 어쨌든 이 되다도 접사야, 접사. 품사 잘하고 있어라. 자, 그 다음에 파생적 피동 말고 이제 문장의 서술어 부분을 바꿔서 이제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냐? 통사적 피동이라고 합니다. 통사적 피동. 통사적 피동은 문장의 서술어 부분을 뭐뭐하게 되다 또는 어지다 이렇게 쓰면 이제 통사적 피동이 되는 겁니다. 통사적 피동이. 근데 되어지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름 뭐라고 그래? 이름 이중피동이라고 하죠? 이건 이제 허용하지 않아요. 이중피동 안 된다. 이중피동은. 자, 이게 이제 피동 형태를 이제 만드는 방법인데, 자, 아까 이제 이야기했듯이 사동을 이제 곁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사동을 곁들여야 돼.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하면, 자, 사동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의미가 뭐야, 사동은? 얘는 시키는 거죠. 얘는 시키는 겁니다. 반대말은 주동이에요, 주동. 자기가 하냐, 남을 시키냐. 그래서 이 사동은 시키는 거고, 만드는 방법은 비슷해요. 파생적 이제 사동, 통사적 사동, 이렇게 나뉩니다. 파생적 사동은 말 그대로 똑같아요. 능동사의 이제 어간에다가, 능동사의 어간에다가, 사동 전미사를 붙여주면 되겠죠. 사동 전미사. 이거 중학교 때 했죠? 사동 전미사에 뭐가 있어? 이희리기 우구추가 있잖아요. 이희리기 우구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통사적인 사동은 똑같아요. 형태가. 비슷해. 뭐뭐게 하다 하면 되는 거예요. 뭐뭐게 하다.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 하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 아기가 우유를 먹다. 얘를 피동 형태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죠? 지웅이? 그렇죠. 우유가 아기에게 먹히다? 이러면 되잖아요. 이런 피동 형태가 되는 거고. 얘를 사동 형태로 바꿔주면. 지빈이. 얘를 사동 형태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사동 형태로 되려면 새로운 주어가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주어. 엄마가
엄마가. 그럼 주어였던 게 뭘로 오냐? 아기에게. 우유를은 그대로 와요. 목적어는. 우유를 예. 뭐라고? 먹이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하고 이제 히를 써가지고 이제 신을 시켰는데 이게 이제 문장으로 돼서 나오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헷갈려. 얘가 사동인지 피동인지 헷갈려요. 약간.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이 형태가 같은 것도 많기 때문에 피동사랑 사동사랑 같은 것도 많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럼 헷갈리면 이제 구분하는 방법. 이것 때문에 사동을 이제 배우는 거야. 이것 때문에. 사동이랑 피동이랑 구분하라고. 얘가 피동 형태인지 아닌지를 이제 찾아내라고. 그럼 사동과 피동을 이제 구분해줘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예. 목적어가 이제 있는지 없는지. 목적어 유무를 이제 확인하면 돼요. 목적어가 있으면 사동입니다. 목적어가 없으면 피동이에요. 95%. 학교 선생님도 아신단 말이야. 그러면 다 그냥 목적어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럼 얘도 토끼가 사자에게 아빠를 잡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목적어가 있는 거잖아. 그래도 얘는 피동이에요, 피동. 피동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 통사적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통사적으로. 뭐뭐게 하다 또는 뭐뭐게 되다 이걸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서 말이 되는 쪽을 선택을 해주는 거죠. 넣어서 말이 되는 쪽을. 그래서 일단 가장 첫 번째는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다 있다. 그러면 이제 의미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넣어보는 겁니다. 뭐뭐게 하다나 뭐뭐게 되다. 통사적으로 바꿔보면 나와요. 의미 파악이 돼. 이렇게 해서 이제 피동 표현을 이제 하시고 사동도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용 표현. 인용 표현은 쉽잖아요. 크게는 이제 두 가지. 뭐랑 뭐? 직접 인용이랑 간접 인용이 있는 거죠. 직접 인용 어떻게 하죠? 벼라. 직접 인용 어떻게 해? 이거 뭐라고 그래? 큰 따옴표와 얘 품사가 뭐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게 선택지로 나오는 거야. 얘 품사가 뭐죠? 시온이? 조사죠. 조사입니다. 그럼 간접 인용은 얘를 띄우고 풀면 되잖아요. 그리고 끝에 뭘 붙이면 돼? 고를 붙이면 되죠. 얘 품사는 뭐예요? 얘 품사는 뭐야? 지빈이. 얘는 조사고 얘는 역시 조사. 역시 조사. 그래서 이제 이게 일단 선택지에서는 저 조사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헷갈려요. 근데 인용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요 안에 지시 표현이랑 시간 표현이랑 뭐 그런 표현들이 지금 이제 푸는 순간 이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바꾸는 게 헷갈려. 아니면 실수해가지고 그냥 쓴다든가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잘 풀어줘야 됩니다. 이걸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여기서 많이 틀려요. 이번에 기말에 서술형이 있나? 서술형 있어 없어? 기말에는? 있어? 고의는 없다던데? 하여튼 근데 여기서 이렇게 풀라고 했을 때 신중하고 꼼꼼하게 잘 풀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 이제 수업이었고 31페이지 쪽으로 넘어가 보세요.